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변동성은 4시간 차트에서 200 지수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 시도와 좌절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에 작용하고 있는 특정 가격대에서의 하방 압력을 다른 추세선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11월 10일의 고점과 올해 3월 2일의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의 끝에 뭐가 있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자, 잘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최근 차트 위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최근 하락을 준 지점들과 닿아 있죠. 이 추세선이 대체 뭐길래 비트코인의 현재 움직임에 이토록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 빨간색 추세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세선이 형성된 3월 2일 전후의 차트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빨간색 추세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당시의 비트코인은 어떤 지지선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하얀색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은 바로 제가 지난 2월, 3월, 4월에 많이 보여드렸던 피보나치 채널의 바닥이기도 하죠. 관련된 많은 분석 내용들이 있지만 4월 12일과 5월 2일의 영상만 빠르게 살펴보고 나머지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채널로 분석해보면 현재 빨간색 구간의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월과 3월에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다진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구간이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우선적으로 36,6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락이 어떤 형태로 벌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처럼 긴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롱 포지션을 대규모 청산시키고 다시 말아올리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상승이 있기 전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커피츄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일본 캔들이 종가가 채널 바닥을 닫는다면 비트코인은 더 깊은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4월 중순부터는 저 빨간색 영역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채널의 바닥까지 후퇴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비트코인은 채널의 바닥을 정확히 터치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 분명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위치인데요. 하지만 함께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채널의 바닥을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을 우려해볼 수도 있는 요소로는 캔들 패턴이 있습니다.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지난 두 번의 경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 모두 빨간색 영역 아래로 벗어날 때 긴 아랫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 1차적으로는 롱 포지션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나고요. 반등이 일어날 때 다시 숏 포지션 청산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이 큰 반등을 주기 직전에 보통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를 정리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채널 바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랫꼬리의 형성이 없었다는 부분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랫꼬리를 만드는 추가 하락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큰 하락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잡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시장은 그들을 제물로 삼아서 지금부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난 3달 동안 진행되어 온 콘솔리데이션 구간 끝이 임박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솔리데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중순에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하나의 추세가 끝난 이후로 새로운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에 일정한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를 횡보하는 구간을 콘솔리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콘솔리데이션 구간에는 박스권의 하단부에 사서 상단부에 파는 형태의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다만 콘솔리데이션 단계를 마치고 벗어날 때 엄청난 상승 또는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다가도 그 이후에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콘솔리데이션 구간에서 매매를 피하다가 새로운 추세의 방향성이 파악된 이후에야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올해 3월부터 콘솔리데이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제는 박스권에서 행보를 끝내고 새로운 방향성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주요 보조지표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MACD와 RSI의 경우는
콘솔리데이션을 끝내고 반등이 시작되었던 작년 7월 말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점만 봤을 때는 그때와 같은 상승이 나와줄 것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작년의 경우는 MACD가 상승 추세에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RSI 또한 작년에는 일봉 차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한 반면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과의 차이는 스토캐스틱 RSI의 경우에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작년과는 달리 스토캐스틱 RSI는 아직 과매도 영역에 들어서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당시 콘솔리데이션이 끝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큰 움직임이 나왔는지는 여러분들도 뼈저리게 경험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30% 이상 하락하는 엄청난 하락이 발생했죠. 이처럼 콘솔리데이션은 그 구간이 길면 길수록 그 끝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원래 추세선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빨간색 추세선을 하얀색 추세선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추세선의 돌파가 발생하던 당시에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추세전환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세선의 돌파인 브레이크아웃은 가짜 돌파인 페이크아웃으로 판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당시 브레이크아웃 시도는 중요한 피보나치 0.5 라인의 저항에 막히면서 페이크아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후로 비트코인은 보다시피 빨간색 추세선을 타고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얀색 추세선의 지지를 몇 차례 받는 듯 했으나 그 지지가 깨질 때 급락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마주친 빨간색 지지선에서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페이크아웃으로 발생한 되돌림이 이전에 돌파가 일어났던 추세선으로 되돌아온 상황에서 반대 방향의 돌파가 다시 일어난다면 매우 큰 규모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빨간색 추세선이기에 지금도 비트코인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그 빨간색 추세선이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 추세선과 함께 삼각수렴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각수렴의 끝에서 큰 변동성이 발생했다는 것 정도는 돈패밀리 분들도 이제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그렇게 차트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호재나 악재가 겹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 트레이더들의 엄청난 매수세 또는 매도세가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벤트가 뭔지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였죠? 바로 임박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4월의 CPI는 8.3%였으며 5월의 CPI에 대한 예측치는 보고하는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8.2%에서 8.3% 정도 됩니다. CPI 발표에 대한 분석은 어제 해드렸으니 어제 영상을 놓치신 분들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이와 관련된 플랜 C의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 CPI 수치가 예측치인 8.3%보다 높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모든 시장이 급락하고 8%와 8.3% 사이의 값이 나온다면 약간의 하락 또는 상승이 나오고 8% 미만의 수치가 나오면 모든 시장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이번 CPI 발표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든 눈에 띄는 방향성이 나오면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고 투자하시기보다는 CPI 발표 이후에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에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몇 가지 기사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닷컴 기사입니다. 아키바 신용협동조합이 새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요.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기능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 신용협동조합은 약 16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인구가 더더욱 늘어나는 것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닷컴 기사입니다.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수압 등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기존 금융시장의 공룡들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자금과 유저들이 유입될까요? 분명 거래소를 못 믿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는 인구들이 꽤 있을 텐데 그들이 유입되겠네요. 포브스 기사입니다. 포브스가 세계갑부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30%가 암호화폐, 즉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 성인은 16%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그 2배에 달하는 비율의 갑부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은 이번 하락에서 가진 암호화폐를 전혀 또는 거의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런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1년 이상 꽉 쥐고 있는 거겠죠. 65%가 넘는 장기 홀더들의 비율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함께 이 어려운 시장을 잘 버텨갑시다. 여러분들 옆에 항상 제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